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단순한 로봇손이 아닙니다. 향후 5년 내에 IBM이 양자 컴퓨터가 물리 세계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화면에 나온 움직이는 손이 바로 원익의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팅의 시각화 독점권까지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원익홀딩스의 양자 로보틱스, 퀀텀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순한 로봇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IBM과의 비밀 연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4월 25일 날에 나온 기사인데, 뭐냐면은 워닝 로보틱스가 IBM과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투톱이라는 거죠. 여기에 AI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했다. 자,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뭐 메타랑은 친하니까는 이제 곧 있으면 IBM이랑도 친해지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알레그로랜드와 IBM의 이 양자 컴퓨팅 로드맵이 만나는 지점에는 양자 신체화라는 AI라는 이 빙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자 신체화, 즉 피지컬 AI의 양자 단계인 거죠. 양자 컴퓨팅 단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워닝 로보틱스가 이 IBM과 메타 주도의 이 오픈 소스 생태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IBM 입장에서는 지금 물리적 데이터를 먹어치울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AI가 학습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GI가 나오는 거고, AGI 시대가 진화가 하면은 자, ASI 초슈퍼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학습을 해야 되냐? 바로 물리적 AI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IBM과 메타가 주도하는 얼라이언스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IBM이랑 친해지겠네가 아니라 사실상 양자 쪽에서도 워닝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가 곧 사용이 되겠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본질적으로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간 이유가 뭐 손을 잘 만들어서, 손 만드는 기업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전류 제어 기반의 임피던스 컨트롤이 있다. 자, 이 말이 뭐냐? 대부분의 로봇 손은 우리 인형 뽑기 알죠? 1,000원짜리 넣고 인형 뽑기 하는 그런 로봇 손처럼 위치만 제어를 합니다. 하지만 알레그로 핸드가 일반적인 로봇 손과 좀 더 심도 있게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손끝에 촉각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촉각 센서가 있다라는 것은 촉각 센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모터의 전류량을 미세할 정도로 미세한 부분도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자역학의 확률 파동 함수와 수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데이터 패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모터의 전류량까지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로봇 손만 단순 만드는 기업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테솔로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섀도우 핸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IBM과 메타가 바보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워닝 로보틱스로 택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메타는 AI 쪽이죠. 피지컬 AI로 이제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인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IBM은 양자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유일한 비유기치 실험 도구로 지금 선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 이제 뭐 AI, 앞으로 이제 ASI라는 시대도 와야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우주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죠.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을 다 이제 조립해가지고 쏘아만 올려가지고 바로 가동하는, 또는 달에서 만든 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내버리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AGI 일반 인공지능을 넘어서 초지능, 초슈퍼 인공지능까지 지금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은
피지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평행 우주 1억 개에서 동시에 걷는 법을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단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하게 걷는 초월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익의 알레그로 핸드는 이 평행 우주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 세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규격화된 유일한 그릇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IBM은 지난번에 퀀텀 로보틱스에 대해서, 퀀텀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지금 내놨냐. 가장 완벽한 AI 신경망 구조를 찾는 큐나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신경망을 더욱더 양자 컴퓨터 시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다. 자, 그러면 원익이 이제 이 큐나스 기술을 알레그로엔드에다가 이식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빨리 이식을 하지 왜 안 하나.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중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세 가지 정도가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이즈를 양자 모델이 아직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장기판의 승자가 진흙탕 참호 전투의 승리자까지는 되지 못하거든요. 즉, 지금 양자 컴퓨터의 데이터 크랙 현상이라고 있어서 외부의 미세한 자기장에도 데이터가 깨져버립니다. 양자의 데이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지구의 자기장마저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조금만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상 데이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레그로엔드도 이 데이터를 제대로 못 받는 병목 현상이 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관측의 딜레마, 통신 쪽 문제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값은 확률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양자 컴퓨터가 알레그로엔드에 명령을 해요. 이 모터를 70% 확률로 오른쪽으로 제껴라. 근데 로봇 모터는 확정된 값을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여기에서 30도 땡겨라. 이런 식으로 로봇은 확정된 값을 원하는데, 양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뭡니까? 서로 달라요. 값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양자의 확률적 판단을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확정적 명령으로 변환하는 초고속 번역기 기술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양자는 1초에 1억 가지 수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통신 속도는 너무 느리고, 그리고 양자의 기술에 대해서 액추에이터가 이제 명령받을 준비도 얘도 끝내야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 또한 뭡니까? 양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세 가지 병목 현상을 만나서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AGI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의 이런 부분을 다 설계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도 뭡니까? 양자 컴퓨터도 AI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SI 시대가 이제 오는 건데, 우리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있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IBM이 그냥 뭐 가만히 두 손만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제어라든지 엣지 양자화 등에서 이제 해결책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제어가 이제 뭐냐면은, 자, 쉽게 보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 타이거 우즈에게 코칭을 받는 초보 골퍼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골프 필드 나가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쳐야 되나 헷갈릴 때, 그때 이 하이브리드 컨트롤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어폰을 꽂고 타이거 우즈가 야 요렇게 쳐라, 요렇게 요각도에서 풀스윙 때려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 수준이 빨리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3초 지연. 그러니까 양자가 명령을 하면은 지금 이제 3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엣지 양자화. 이게 이제 타이거 우즈의 모든 노하우가 담길 칩을 뇌에 이식하는 로봇.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도 이제 좀 더 가속화되게, 제거 속도 자체가 좀 가속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빨리 지금 이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엔드에 있어가지고 퀀텀 로보틱스 전략을 하지 않은 것이냐? 역설적이게도 양자 컴퓨터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양자 컴퓨터가. 로봇이 껍데기라면 IBM의 양자 기술은 그 안에 들어갈 영혼인데, 알레그로엔드는 그 영혼을 담은 그릇을 빚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는 너무 이제 뭐 시간이 딜레이가 돼야 되는 호재 아니냐. 분명히 호재는 맞긴 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호재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뉴스입니다. 메타가 이제 수천억 AI 인재를 납치해 가서 결국에는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라고
12월 10일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마트 시식 코너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기존의 메타가 라마라는 AI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 배포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만두를 공짜로 구워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 우리 만두 맛있는데 공짜로 다 드세요. 그래서 공짜로 다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만두를 먹고는, 야, 이 만두는 메타가 최고다. 그러다가 지금 이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만두들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니까 메타가 시식대를 탁 치우고 이제 무료 시식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돈 내고 사 드세요. 돈 내고 사 드세요라고 하면서 대신 더 크고 맛있는 왕만두를 드릴게요.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왕만두가 뭐냐면은 코드명 아보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시식 없앴어. 그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은 왕만두가 있어. 그게 바로 아보카도라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거는 장사를 접는 게 아니라 돈을 긁고 올 타임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게 원익에 있어가지고 어떤 호재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은 메타가 지금 파는 게 왕만두, 이 왕만두, 이 뚝배기라고 해봅시다. 왕만두 국밥. 국밥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국밥은 메타가 새로운 메뉴입니다. 메타의 새로운 메뉴다 보니까는 특유의 깊은 맛이 중요하다고. 특유의 깊은 맛이 AI로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국밥의 맛이 나와요. 특유의 깊은 맛이. 근데 이 국밥을 이 특유의 맛을 내려면은 아무 그릇이나 쓰면 안 되고 지난 몇 년간 국물이 배어 있는 원익이라는 알레그로 핸드 뚝배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 뚝배기에다가 끓여야지 특유의 깊은 맛이 난다고. 왕만두 국밥의 특유한 맛이. 그래서 지금 이 폐쇄형 자체가 원익홀딩스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호재로 지금 귀결이 되냐면은 사실상 이거는요, 오픈 AI랑 구글, 테슬라 경쟁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메타가 알레그로 핸드에다가 심은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타 입장에서는 워닝 로보틱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둬야 돼요. 야, 너 어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당근책을 줘야 된다. 당근책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닝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니들이 나 매출 책임져라. 여기에서 추가적인 큰 그림이 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알레그로 핸드로 피지컬 AI 데이터를 익혔단 말이에요. 근데 워닝 로보틱스가 변심해가지고 야, 손 내려쳐. 나 딴 데 갈게 라고 하면은 메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타가 이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폐쇄형 AI를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이 폐쇄형 AI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익 홀딩스 알레그로 핸드의 입지가 높아진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메타를 통해서 당근책 나올 것을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이 전략이 대박 나면 날수록 지금 원익홀딩스 알레그로 핸드도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 라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이제 학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형까지 분명히 지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익홀딩스에 지금 입력이 되는 피지컬 AI 데이터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어떠한 손보다 이제 메타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예열 끝나고 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의 주가도 사실상 자 우리가 다시 2차적인 상승 나와야 되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원익홀딩스가 메타 쪽으로부터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수혜, 이 폐쇄형 AI죠. 요거에 대해서 수혜를 원익홀딩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이 뭔지까지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주긴 한데 메타도 인정을 했습니다. 기사에 예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이 기사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주식이 나왔으니까 공부방 입장하셔서 원익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메타의 수혜도 같이 보는 주식까지 남들보다 미리미리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 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 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